예,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래스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의 패션에서도 좀 봄 냄새가 느껴지네요, 오늘.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스트라이프 무늬에 발랄한 셔츠 입고 오셨고, 우리 김경엽 의원님은 넥타이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네, 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이 이렇게 피었고, 저도 오늘 티셔츠에 앵커님 꽃 훨씬 더 피었어요. 멋지신데요. 자, 봄날의 아침에 함께하는 7선 클래스. 제가 지금 두 분 입장을 하시는데, 김경엽 의원님한테 이제 인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대선 후보, 보궐선거 후보들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입에 재보선에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대선도 내일이면은 딱 1년 1년 남습니다. 남았죠. 예. 예, 1년 남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 지금 대선 후보, 보선 후보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건데 일단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선판 아직 지금 판이 잘 안 짜여져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예. 판이 완전히 출렁거릴 거라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이 그 그렇죠. 정도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 야권이 네. 두 군데를 다 이기게 되면 네. 여권 내에서의 권력 분화가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뭐 친문 계통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재명 그 계통이 있고요. 또 이낙연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예. 또 그 외에 저기 최근에 보니까 뭐 또 추미애 장관도 또 뭐 마음 있는 것처럼 주말에 예, 예.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 내부의 여권의 분화가 날 것이고요. 야권이 이제 이기게 되면 그런 그 판이 확 달라질 것이고 야권이 만약에 지게 되면 예. 야권 내부에서 또 새로운 분화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대선 판도를 예측한다는 게 매우 섣부를 거라고 봅니다. 재보선이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 이번 보궐선거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엽 의원님. 우선 후보군으로 보면은 우리 여당에는 아주 인재가 풍부합니다. 아마 한 7, 8명 정도의 대권 주자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 8명이요? 예. 잠깐만요. 어떻게 7, 8명이나 나오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김두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86 후보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쪽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무튼 뭐 여론 지지도로 보면은 뭐 1, 2, 3위는 거의 지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4위는 또 무소속이더라고요. 5위는 또 아주 군소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은 5위 안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후보군의 고갈 문제로 굉장히 걱정이 심한 것 같은데 후보군만 놓고 보고 있으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 정도의 변수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뭘까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촛불 시민 혁명으로 여러 가지 국정 개혁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경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통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일단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1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다. 아직은 모른다 쪽이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분이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치권이 엄청나게 요동쳤습니다. 음성으로 확인하시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갖은 반대 무릅쓰고선 검찰총장을 크게 썼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은인 등의 칼을 꽂고 이제 공적 의무도 버리고 사퇴를 한 걸 보면서 대통령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이 끊임없는 핍박과 축출 시도로 검찰총장마저 축출하는데 이르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짧은 촌평 한마디씩 듣고 갈게요. 김기현 의원님.
아마 알턴이를 뽑은 심정일 겁니다. 뭐 청와대나 여권에서는요. 알턴이요? 예. 그리고 뭐 눈에 가시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계속 제거가 안 되다가 드디어 제거했다. 작전 성공했다. 뭐 이런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작전 성공. 이 작전이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죠. 그냥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 차례 걸쳐서 진행이 되었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석 달 사이에 4번이나 발동을 했는데 일본 정권 사이에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발동이 안 되었던, 그리고 그 장관이 나중에 끊임없이 후회했다고 하고 우리 정권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 그거를 석 달 사이에 4번이나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징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리고 나가라고 끊임없이 그 사퇴하고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소송 걸어가지고 이기고 결국 정권이 그동안에 뭐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가 드디어 이제 검찰을 해체하겠다 하니까 이제 나갔단 말이죠. 드디어 성공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뭐 요리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서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해대고 하던데 이제 권력 비리 수사 일절 못하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목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고를 줬으니까 이제는 권력형 비리는 확실하게 은폐되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엽 의원님. 본인이 지금 사퇴 이변에서 법치 파괴하는데 그 법치 파괴를 해온 주역은 자신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자신이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김학의 사건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과거 MB정부 다스 소유주 무혐의 처리한 것, 그다음에 윤갑근 국민의힘 그 충북도당위원장이었죠. 그리고 검찰의 고검장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가, 그러니까 제 식구는 봐주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먼지털이 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법치를 파괴해왔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 방금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 이래가지고 검찰 출신을 청와대에 앉혀놓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죠. 그 공식적인 수사 지휘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시절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사퇴는 그동안에 검찰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소문으로 나돌았던 대권 욕심,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의 일정에 따라서 사퇴한 것이다. 만약에 지금 압박에 의해서 사퇴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사퇴할 시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미 사퇴했어야죠. 징계 작년에 이미 압박이 가장 심했을 때고, 그리고 뭐 중수청 설치하고 수사 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금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좀 생뚱맞은 사태인데요. 이게 보면은 내년까지의 대권 일정을 고려해서 미리 탈색 기간과 준비 기간들을 감안해서 기획적으로 사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 사퇴고 정치 욕심에 의한 어떤 계획적인 사퇴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좀 전에 김경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윤 총장이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역설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본인 워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똑같은 자세로, 그런 엄정한 자세로 처리해달라. 그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쫓아셔놔놓고 아직 지금 제 식구 봐주고 불공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좀 전에 사퇴할 시점이 있다고 시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내쫓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빨리 나가라고 계속해서 징계도 하고 직무 배제도 하고 심지어 대검 참모진들은
전부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윤석열을 징계해야 된다는 사람이 대검 참모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 비서실에 사장을 내쫓으려는 사람으로 채워놓은 겁니다. 이번 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생뚱맞은 시점이 아니란 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그래서 소송까지 걸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의 그러면 당신 검찰 다 해체해버리고 당신은 완전히 식물총장 확실하게 만들겠다. 수사권 전부 빼앗아버리겠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쫓겨나갔는데 쫓아내놓고 왜 이렇게 이때 나갔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쫓아내고 때는 언제고 나가니까 왜 나갔냐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두 분의 총평이 각 당의 총평이기도 합니다. 노웅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은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은망덕한 행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가 많은데도 무릅쓰고 등용을 했는데 칼을 꽂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끊임없는 핍박과 축출 시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완전히 이제 시각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제가 갈라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뭡니까? 금년 1월 달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나왔을 때 당내에서 정리가 된 거는 임기 얼마 안 남은 총장 탄핵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임기 그냥 해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다 사퇴시키기 위해서 뭐 여당에서 압박을 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사퇴한 것이 맞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든 아니면 의지가 충만해서든 정치를 하긴 할 것 같다. 여기는 동의하세요, 김기현 의원님? 할 수밖에 저는 없다.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정치를 할 것인지는 아직 상황을 더 두고 봐야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대부분 뭐 어쩔 수 없이든 아니면 의지가 있어서든 정치를 하긴 할 것 같다 쪽인데 그렇게 안 보세요? 그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해석할지 하는 문제인데요. 각종 시사적 현안들에 대해서 중요 가령 LH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더 수사를 해야죠. 엄청나게 많은 그 비리들이 거기에 잠복해 있는데 그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로 아니 비리를 저지른 주범에게 사건을 조사하라고 시켰으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그런 수사단을 조직해서 예전에 검찰 합수단을 해서 수백 명씩 구속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그런 형태로 수사를 해서 진실 밝히는 것이 맞다. 그걸 어떻게 선거를 연연하면서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이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정치적인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고 말 해야 맞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정치라고 해석할 거냐의 문제라서요. 아직은 또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보세요. 김경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요? 예. 그럼 그때 문정권의 아주 이미 초기? 검찰 내부에는 상당 정도로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자칭 킹메이커다 하는 우리 또 언론사 사주하고 밀실 회동 이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이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총장 기간 내내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처음에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그 검찰 조직에 충성하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이 은연중에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물론 이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게 1차적인 목표였겠지만은 두 번째는 여권에는 그 대권 후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야권에는 거의 없잖아요, 대권 후보가. 그래서 여권 내지는 우리 이제 현 정부하고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검찰 개혁을 기회로 해서 자신의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왔고 이번 사퇴도 그러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퇴한 것이고 잠시 아마 탈색 기간을 거치겠지만은 틀림없이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이제 흔히들 말하는 뇌피셜 쪽은 아니신가. 지금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때부터 대권 프로젝트를 굴리기 시작했고 야권에는 후보가 별로 없으니까 야권 쪽 후보를 노리고 이렇게 대립각을 현 정권과 세워온 것이다라는 김경엽 의원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막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과 일정 정도 계속 연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서 해주기 시작하고 여권에 대해서는 먼지 털기 수사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얼굴 안 봐주시죠. 국민의힘 의원들 봐주겠다는데 좀 봐주기 자료 좀 내시죠. 윤갑근 우리 저 국민의힘 그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입니까? 아니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잖아요. 아니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입니까? 검사장 출신이고 아니 의원이 아니라 잠시 지금은 제 얘기 좀 들으시죠. 들으시죠. 자 김기현 의원님. 정말로 좀 이게 공상과학 추리소 쓸 정도 수준 현실이죠. 그리고 눈으로 똑똑히 봐온. 조금 전에 야당의 뭐 인재가 실증된 없다. 거죠, 여당이 실증. 제 말씀 좀 들으시죠. 여당의 인재가 풍부한데 야당의 인재가 없다는데 그 사실부터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여당에 뭐 인재가 풍부합니까? 아니 뭐 이낙연, 이재명 그런 분들 말씀하시지만 우리 당에 있는 뭐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훨씬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모자랄 게 뭐가 있습니까? 경력으로나 실력으로나요. 한 사람은 또 대권까지 후보 나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야권 후보로 분리되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권 후보로 나왔던 분입니다. 경력이나 실력으로 봐서 충분하죠. 다만 그것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후보가 없다 말씀하시면 실력으로 따지면 훨씬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렇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시면서 뭐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대권 플랜이 있었다 그랬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금시초문이다마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 대권 플랜인 사람 일부러 키운 거죠. 자신 스스로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대권 플랜을 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시켜놓고 대권 행동을 한다 그래서 비판을 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 거죠. 얼토당토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면서 자기들 편 우리 당 의원 봐줬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지검장 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가차없는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전 정권 대통령 두 사람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지금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수백 명 되는 사람들 다 조사받으러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대법원장도 결국은 구속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가차없이 정정 숙청할 때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기분 좋으니까 잘했다 그러시다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월성원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지휘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그리고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서 일부 기소를 하고 추가 수사를 다 하겠다 하니 내 칼에 목을 들이대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좀 전에 어떤 노웅래 의원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은인의 등에 칼을 대는 것이다. 배은망덕하다. 등에 칼 꽂았다. 네, 그러시 하시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개가 주인을 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개가 주인을 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개입니까? 정권의 개입니까? 어떻게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임명해주면 그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 거기 공무원입니까? 헌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지 정권에 충성하라거나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지고서 내 은혜를 몰라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라고 생각하는 권력의 개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확히 질문이 뭐죠? 정치 참여? 찬반입니까? 예,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3월 5일, 그러니까 금요일,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이렇게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정계 진출 적절하다 48%, 부적절하다 46.3%, 잘 모르겠다 5.7%. 윤석열 총장 정계 진출 적절하다 48, 부적절 46.3, 잘 모르겠다 5.7.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를 한다면, 대선 출마를 한다면 그 행선지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경엽 의원님? 제가 이미 지금 검찰총장 시절부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불공정 수사 그리고 이미 검찰 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먼지털이 수사와 검찰 개혁을 방해하거나 검찰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세력과는 나름대로 연대하고 봐주기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미 정치적인 표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바로 아마 사퇴 직후부터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거봐 정치적인 욕심을 벌써 가지고 있었잖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 탈색 기간을 거치겠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 삼지대 정당을 만들 것 같다. 만들 것 같다. 정당을 예. 만들 것이다. 예. 제3지대에서. 만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삼지대 정당을 만들어서 네. 국민의 힘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마 전략을 세워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 직전에 그 비문 혹은 반문 성향의 여당 거물급 정치인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아시는데 지금 모르시는 척하는 것 같은데. 알 리가 없죠. 김한길 전 대표가 뭐 거론은 되더라고요. 김한길 대표가 여권 인사인가요? 아, 여권 인사가 국민의당으로 아니라고 봐야 갔습니다. 돼. 야권 인사입니다. 아마 범 여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범여권도 아닙니다. 예. 아, 그분이랍니까? 혹시? 이미 야당으로 갔잖아요. 아, 그렇게. 누군지 모르세요, 그럼? 예? 누군지 모르세요?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결국은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흡수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김경엽 의원님 전망이거든요.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은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입니까? 제발 야권 좀 분열되라. 네. 그렇게 희망하고 계시겠죠. 좀 전에 YTN 여론조사 방금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보는 가능성 반반이란 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전체를 시각을 볼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대략 전체로 보면 큰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는 반반 정도로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치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자기 일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몰아세워가지고 결국 정치를 하게 만들었던 그 주역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여당 세력들이죠. 그 세력 입장에서는 야권을 좀 분열시켜서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야권은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그 대역조율이 된다는 인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고건 이런 식으로 제3지대에서 털을 잡았던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는데 인기는 굉장히 높았던 후보들은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에 터잡기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 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예. 고건 총리도 그랬고 반기문 전 예. 사무총장도 그러셨는데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달라요? 있습니다. 이거 어떠냐면 이분들은 온실에서만 계속 살았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비바람 맞은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아주 따뜻한 온실 속에서 계속 자랐던 분이신데 비바람 속으로 나오니까 야생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갑자기 정치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풍상을 겪으면서 심지어 징계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풍상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적인 주목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괴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다른 독특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엽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그동안의 쭉 수사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아마 정치 행보도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 그 특검팀 멤버였잖아요. 네네. 그때는 무혐의 처리됐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을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뭐 수사도 거의 흐지부지. 그다음에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 문제.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여기는 다 검찰 출신이죠. 라임 사건의 윤갑근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힘 충북 그 도당위원장 이런 검찰 출신 애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쪽 의원들 국민의힘 당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로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해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 정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문제는 보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나 예.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는 아마 서로 용서가 안 되는 아마 그 이 원한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양자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는 한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 이 목표는 네. 삼지대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려고 하겠지만은 이 사이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결국 반기문 탄핵 문제를 고건의 둘러싸고. 길을 갈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불쏘시개 역할만? 제3지대 정당으로서 네. 그런 길을 갈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름이 주말 사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대선 지금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들 쭉 보면서 좀 대선판이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해석하기에 따라 여지는 있습니다만 대권의 도전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반드시 나올 거고 반드시요? 예, 그리고 아마 친문의 그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야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하겠죠. 열심히 4년께 노력했는데 토사구 팽 하더라.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될 온갖 욕설들을 다 혼자 뒤집어 쓰고 갔는데 팽 시키더라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딱 또 새롭게 등장해 주니까 이때가 찬스다. 그렇게 생각할 법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최대의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 아마 본인은 그런 형태로 행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친문 진영에서 아마 굉장히 큰 그런 이 인기를 끌 것이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결국 친문 예측합니다. 주자가 유시민, 김경수, 뭐 임종석 이분들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경수는 일단 뭐 재판 문제가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예. 아예 자격 자체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실형을 받은 상태니까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나머지 분들이 아마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저는 폭발적으로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친문 주자로 우뚝 설 것이다. 자, 김경엽 의원님. 글쎄요. 뭐 참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김기현 의원님 얘기는 별로 근거는 없어 보이는. 뇌피셜입니까? 근거는 없어 보이는. 아니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대권 주자의 한 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7, 8명의 대권 주자가 나설 텐데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아마 검증되고 그 속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정돼야죠. 그런 과정에서의 그 중요한 대권 주자의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하시는 거예요, 김경엽 의원님이.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은 그만큼 여권 내부에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대권 지지도, 조금 전에 발표된 차기 대권 지지도 여론조사,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윤석열 총장 사퇴 후 첫 조사입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KSOI가 조사한 거고요. 지난 5일 1023명 대상 조사,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제가 근데- 조금 전에 근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그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판이 완전히 야, 출렁거릴 진짜 거기 모르겠네요. 때문에요. 이거. 진짜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전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예, 게 예. 조사하는 기관이나 조사 예. 방식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커서 아하. 잘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소개해드린 건 TBS 교통방송 의뢰예요. KSOI 조사. 거기 여권이 유리한 알겠습니다. 쪽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고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권이 유리한 쪽으로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도 1등했어요. 불구하고 그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